안녕하십니까. ADSP 한 권으로 끝내기의 저자 김계철 강사입니다. 아마 ADSP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디테일하고 지엽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부분이 제2과목이 되겠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시험에 출제돼서 당황했던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출제기관인 ADSP 출제기관 쪽에서는 아마 수험생 합격률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좀 쓰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이런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부분이 제2과목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생각보다 아주 꼼꼼하게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하는 과목이 제2과목인 데이터 분석 기획 부분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와 두 번째는 분석 마스터 플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는 다시 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분석 기획 방향성 도출, 두 번째가 분석 방법론, 세 번째가 분석 과제 발굴, 네 번째가 분석 프로젝트 방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 함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그 분석을 수행하는 모델이 있어야겠죠. 또 최종적으로 이 2가지를 수행하는 애널리스트, 분석가가 있어야겠죠. 우리 3가지를 데이터 분석의 3요소라고 하고요. 이 3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value, 즉 성과를 도출하게 되죠. 따라서 분석 기획이라 함은 이런 value를 도출할 수 있는 분석 과제를 발굴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또 어떤 분석 기법으로 모델링을 할 건지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 함은 지금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역할이 좀 다르고요. 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갔을 때 하게 되는 데이터 분석 기획의 역할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수업하는 도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데이터 분석의 3요소는 데이터와 모델과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이 3가지가 결합을 해서 밸류를 만들게 되죠. 즉 성과를 만들게 되죠. 데이터 분석의 기획의 역할은 단기적인 과제, 즉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일 때와 또는 어떤 예산과 인력이 필요로 할 때인 마스터 플랜 수립, 즉 종합계획이 있을 때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분석 기획이라 함은 프로젝트나 어떤 분석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일련의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분석의 대상이나 분석의 방법에 따라 4가지 타입의 분석 주제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는 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석의 대상을 알고 분석의 방법을 알 때를 우리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현 문제를 최적화 형태로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의 대상을 알고 분석의 방법을 모를 때를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분석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솔루션을 찾는 방법으로 분석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석의 대상을 모르고 분석의 대상도 모르고 분석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발견이고요. 그때는 분석 대상, 분석 방법을 모른다면 발견을 통하여 분석 대상 자체를 새롭게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분석 대상을 모르고 분석 방법을 아는 경우를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통찰이라 하고요.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 발굴, 또 분석기의 방향성을 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분석 대상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주제별로 구분하는지 반드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 하면 일단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기 과제인 경우, 즉 과제 단위일 때랑 아니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서 마스터 플랜을 준비를 해서 하는 경우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표 시점별로 분석기획 방안에 대한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 좀 의미가 좀 다른데요. 1차 목표는 무엇이냐면, 즉
당면한 문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단 스피드하게 당연히 해야겠고요. 여기 accuracy와 deploy가 있는데요. 일단은 예상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해야 되고 deploy, 효율적 배치를 일단은 기획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의 유형은 quick win 방식과 long-term view인데요. 롱텀 뷰는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테고 퀵 윈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 33개의 퀵인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했다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업무 복장 간소화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어떤 제약 조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퀵 윈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접근 방식에 따라서 problem solving, 지금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 즉 과제 단위다 보니까 지금 시급하게 당장 닫혀져 있는 과제 단위를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problem solving이 되겠고요. problem definition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요. 처음서부터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분석 기획 방안을 목표 시점별로 과제 단위냐 아니 종합계획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른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뭐 과제 단위는 1, 2, 3인데 당면한 분석 주제 해결 중에서 과제 단위인 경우에 알맞지 않은 것 해서 1, 2, 3번 하고 이쪽에 하나를 이쪽에 끼워 넣어서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기획 시 고려사항 3가지인데요.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데이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서 이 데이터가 정형인지 반정형인지 또는 비정형인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분석 기법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데이터인지 당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적절한 유스 케이스예요. 똑같은 분야에 있다는 그 유스 케이스가 있다는 것은 일단은 점검이 한 번은 걸러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적절한 유스 케이스를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장애 요소들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거에 대한 고려사항이 당연히 있을 테고요. 아까 분석 기획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되면 길게 롱텀 뷰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그와 도출된 분석 기획을 조직에 흡수하게끔 내재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교육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전 고려사항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좀 전에 이제 가용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분석 기법이 바뀐다는 말씀 좀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가 무엇이고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이고 또는 반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좀 개념을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일단 고정된 필드 값이 있다는 거고요.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반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그 데이터 형태가 일단은 스키마라든지 메타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연산은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이 불가능한 것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데이터 형태를 여러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JSON 파일이나 로고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SNS 올린 글들, 그죠? 또는 이메일, 또는 보고서 등이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서 대표적인 거 ERP, CRP 트랜잭션 데이터라든지 디맨드 포캐스트, 뭐 수요 예측,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거 이메일 또는 보고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블로그 앤 뉴스 같은 것들은 다 비정형 데이터고요. 또 반정형 데이터에서 머신 데이터도 반정형 데이터고요. 여기 맨 하나에 있는 컴페리터 프라이싱도 반정형 데이터인데요. 컴페리터 프라이싱은 뭐냐면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인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컴페리터 프라이스 어널리시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사한 다방면적으로 경쟁 없는 데이터를 또 갖고 와야 되고 또는 여러 측면에서 이제 그 가격 책정을 하게 되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메타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2과목은 굉장히 그 지엽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과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점검해 가시면서 또 잠깐 언급됐던 단어들도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모든 거를 다 제2과목은 객관식형화시켜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요. 또는 반대쪽으로 생각해서 이게 언제든지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